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배달 일을 합니다. 오늘은 개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닌데요.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해야 되나? 전주 시내를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코스예요. 배달을 하면서 제가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가 사실 아이템 찾는 거였는데, 어제 뼈 때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는 그 사장님께서 이것저것 기웃대지 말고 네가 잘하는 걸 해라. 너는 16년 동안이나 화장품을 판매를 했으니 누구보다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갖고 있는 재고를 빨리빨리 소진을 하고 또 계속해서 사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좀 더 키워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어제 거래처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기존에 재고가 좀 많이 남아있는데 추가로 재고를 더 사입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고민이 됐어요. 어찌됐건 사입을 하려면 자금이 들어가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목돈을 사입하는데 이용을 해서 바로 이게 팔린다면 모르겠는데 몇 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에 큰 돈을 추가로 투자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목돈이 묶이는 거는 사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큰 거거든요. 이런저런 조율을 하다가 제조사 대표님께서 3분의 2만 너가 부담을 하고 3분의 1은 내가 그냥 미리 줄게 라고까지 하셨는데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아는 대표님의 이야기에 제가 또 한번 생각을 다시 하게 됐는데요. 열심히 제안서도 보내고 그리고 뭔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안서도 보내지 않고 나 뭐 하지? 나 뭘 팔아야 되지? 이런 고민만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 저 스스로한테 자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달 일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왜 이렇게 다른 카테고리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필요한 게 있어서 회사로 좀 먼저 가려고 해요. 화장품을 오랫동안 팔면서 계속해서 그거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다들 힘들다고 하고 하니까 화장품은 사실 생필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스킨로션을 기본적으로 바른다라고 하지만 사실 안 바른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그런 상품은 아니잖아요. 가끔은 저도 귀찮으면 얼굴에 미스트만 뿌리고 말 때도 있고 굳이 뭐 출퇴근을 하면서 누군가가 내 얼굴을 보지 않는 한은 집에 있는 주부들은 사실 그렇게 화장품에 돈을 많이 안 쓰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물론 저처럼 40대라면 당연히 피부에 신경을 써야 되는 나이지만 여자의 노화는 26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일 때부터 피부에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하게 되죠. 요즘은 중고등학생들도 화장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금방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화장을 하는 중고등학생들도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주지 않으면 피부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정말 요즘에는 어려서부터 피부 관리가 필수가 돼버렸는데요. 화장품도 나이에 맞게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막 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이 들어가는 화장품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그런 제품을 사용하기를 권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스킨로션 위주로 사용을 하시고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영양크림도 사실 좀 많이 기능성이 많기 때문에 독할 수 있어서 계절과 상관없이 수분크림을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2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이크림을 꼭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호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얼굴에다 뭔가를 바르기 시작하는 나이다라고 한다면 기초부터 꼼꼼하게 해주는 게 좋고, 특히나 중고등학생들 얼굴에 화장을 좀 하거나 그런다라고 하면 클렌징을 진짜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화장품은 모공 속으로 깊숙이 침투가 되기 때문에 뭐 여기 겉에 여기 묻고 닦아내는 거 아니에요. 화장품은 이 피부 속까지 다 쏙쏙쏙 들어가요. 파운데이션이나 비비나 뭐 CC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가지고 클렌징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우선은 제가 회사에 좀 필요한 게 더 있어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잠깐 영상을 끌게요. 세안을 정말 잘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건 마스크팩 정도? 그 정도만 며칠에 한 번 걸로 해주셔도 정말 좋고요. 마스크팩은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많지만 가장 좋은 건 저렴하면서도 자주자주 이용할 수 있는 마스크팩이 좋습니다. 가격이 엄청 비싸다고 해서 나한테 꼭 맞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격이 좀 비싼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시트팩이라고 해서 시트에다가 에센스를 왕창 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마스크팩들은 정말 1,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도 구입이 가능해서 엄청 저렴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마스크팩을 자주자주 이용을 해주시고 좀 기능성의 마스크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한 일주일에 한 번, 네, 그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피부라는 건 관리를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기는 하지만 과한 관리는 피부에 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화장품을 오랫동안 판매를 했지만 사실 제 피부에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썼거든요. 왜냐면 우선은 고객들이 반품하거나 그러면 그냥 그걸 쓰고 뭐 그냥 화장품이 떨어지면 떨어졌나 보다, 뭐 필요하면 가끔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저도 40대 후반이 되니까 피부에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자기 전에 웬만하면 깨끗하게 세안하고 패드로 얼굴 한번 닦아주고 앰플과 크림 정도는 무조건 사용을 해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최근까지도 피부에 거의 신경을 안 썼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열심히 신경을 쓰려고 해요. 사실 제가 화장품을 파는데 피부에 신경을 안 쓴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내 얼굴이 너무 푸석푸석하다, 이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지금 뭐 아침이다 보니까 그냥 거의 화장은 하나도 안 했고요. 정말 기초로 앰플과 크림 정도만 발랐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좀 심한데 이거는 어떻게 안 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피곤한 것도 아니고 잠을 잘 자는데도 불구하고 다크서클이 계속해서 생기는 건 아마 영양소가 부족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뭔가 좀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배달을 좀 시작해 볼 건데요. 좀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할 거라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배달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편집을 못했어요. 영상을 찍을 때 계속해서 이제 차에서 내리다 보니까 영상이 끊겨서 요거 배달하는 영상을 사실 편집하는 게 저한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원래 영상을 찍을 때 롱테이크로 많이 찍는 편이었는데요. 이렇게 짧게 찍으니까 이게 자를 것도 많고 그래도 해봐야죠.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해봐야 하고, 배달 일을 하면서 저희 남편이 살이 정말 많이 빠져서 이제 저도 좀 하면서 살을 좀 빼보려고 해요. 많이 걸어다니고 걷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좀 아침에, 그리고 제가 원래 일찍 잘 안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8시? 네, 8시 정도 되면은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나오니까 좀 상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 일을 조금 하면서 살도 조금 빼고 제 목표 몸무게가 생겼거든요. 확실하게 리즈 시절 몸무게로 돌아가자. 그래야 내가 나를 갖고야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봐주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또 이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많이 저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저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바로 앞이네요. 아주 가까운 곳이어서요. 사업하는 분들은 다
다 느끼실 거예요.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뭔가 나에게 좋은 일들이 생긴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게 한참 게을러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코로나 코로나가 터지고 1년쯤 지났을 때 직원들이 전부 다 그만두고 저 혼자가 됐을 때 우선 주문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 것도 별로 없었고 정리할 것도 거의 없고 그냥 혼자 우두커니 출근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나 뭐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냥 고민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돈도 없고 빚은 많고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는 막연하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했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많이 슬펐어요. 많이 슬펐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자책도 좀 들었고 직원들도 엄청 많고 정말 잘 나갔었으니까 자책이 안 될 수가 없죠. 나 한 사람의 판단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에 직원들 그만둘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는 언니 뭐 아는 동생 뭐 이랬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더 잘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우선은 배달을 좀 다녀올게요. 햇볕이 오늘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이 또 덥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또 길치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열심히 설정을 또 하고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이게 전원을 계속 시동을 껐다 켰다 하니까 내비게이션이 그때마다 설정을 하려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한 2-3개 정도 찍어 놓고 가는 편이에요. 차량 주행 전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배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 나름으로는 빨리 한다고 하는데 요거 하나하나 찍고 또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홍산도 용호로를 이용하는 경로입니다. 갈 때마다 좀 힘든 그런 곳들도 있어요. 배달을 하다 보면 입구에서부터 입구컷이라고 하잖아요.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가게 막아놓는 경우도 있어서 요런 데는 고객한테 미리 문자 보내서 들어갈 수 있게 등록해 주세요도 해야 되고 여기 미리 고객한테 보내놔야 되겠네요. 이건 고객한테 미리 등록을 해주세요 라고 보내야 돼서 문자를 또 보내놔야겠죠. 차량번호 등록을 해주세요 라고. 이럴 때가 좀 힘들어요. 고객이 저 등록 못하는데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거리가 먼 게 많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죠. 저처럼 길치들이 어떻게 배달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뭐 배달이 막 하루에 몇백 개씩 된다라고 하면 정말 택배기사님들처럼 그러면 길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많아야 20개, 30개, 뭐 명절에 진짜 많이 할 때 40개 정도도 했는데 그 정도가 되지 않는 한은 솔직히 길을 모른다고 못 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용하는 경로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전주 시내가 뭐 한 바퀴 다 돌아도 뭐 1시간이면 끝에서 끝까지 가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가고 쓰고 조금 가고 서고 그럴 정도로 배달이 있어서 저처럼 길치여도 내비 일일이 다 찍고 다녀도 충분히 배달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많이 느리죠. 많이 느리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찍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서원로 백제대로를 이용하는 경로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찍어놓고 최근 기록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가면 되니까 홍산로 도로를 이용하는 경로입니다. 잠시 후 문자를 보시고 좌회전입니다. 등록을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제가 지금 배달한 곳은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산다 하는 분들이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가격대가 워낙 고가인 아파트여서 지방에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있다고 하고 놀랄 정도로 네, 그런 아파트입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에서 살고 싶었는데 뭐 망같이 되지는 않죠. 사실 그리고 저는 고소공포증도 좀 심하고 원래는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못 탔어요. 폐쇄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 생애 아파트는 절대 안 살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아파트를 갈 일이 아예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결혼해서 신혼 초부터 빌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빌라는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그냥 걸어서 다니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뭐 폐쇄공포증도 고소공포증도 어느 순간부터 괜찮아졌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배달일 하면서 이제 아파트를 많이 돌아야 되니까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힘들거나 하지는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하고 있어요. 잘못한다. 유턴해야 되겠네요. 제가 왜 이러죠?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와버렸습니다. 유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와우, 제 앞에 포르쉐가 있네. 포르쉐 좋은 차죠? 엄청 비싼. 그래서 아파트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아파트에 대한 로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 전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이런 데를 원래 좋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걸로. 높은 층은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빌라를 계속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는 곳도 빌라에 그냥 주인 세대에 살고 있고 뭐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빌라, 상가 빌라의 1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열심히 보는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보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어섰더라고요. 제가 구독할 때 29만 명이었는데 처음 30만 명이 넘었는데 네. 예. 네, 맞아요. 이불 배송이요. 네.
맞아요. 제가 거기 가끔 배송을 가는데 어떤 분이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잠시 후 용으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제가 지금 아직 거기 배달은 아니고요. 휴먼시아 배달 갔다가 그쪽으로 갈 거라 미리 문자를 드린 건데